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방금 전 업데이트된 리플과 SEC 관련 소송 두 가지 공유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되오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 업데이트된 소식 하나는 SEC가 힘먼 연설문을 제출하도록 판결한 지난 7월 12일 내번 판사의 판결에 또다시 이의를 제기했다는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SEC가 XRP 보유자들의 법정 조언자 지위 인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토레스 판사가 기각했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미 SEC가 이의를 제기할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SEC가 힘만 연설문서를 제출하도록 판결한 내번 판사의 판결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는지 근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선 SEC가 주장하는 바로는 첫 번째, 연설문 초안은 이 사건의 어떤 주장이나 변호와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명백히 잘못되었고 법에 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EC가 주장하기로는 이 사건의 유일한 주장은 각 피고인이 XRP의 미등록 제한과 판매에 대한 투자 계약을 형성했기 때문에 증권법 5조를 위반했다는 주장과 그리고 개별 피고인들이 리플의 증권법 5조 위반에 방조했다는 주장인데 연설문이나 SEC의 내부 연설 초안 모두 증권법 제5조 책임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SEC가 이의 제기를 주장하는 근거는 심의과정 특권이 연설문 초안을 보호하므로 내번 판사의 판결은 명백히 잘못되고 법에 위배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심의과정 특권 DPP란 정부 행정기관이 내부 프로세스 관련 내용을 민사소송 등에서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즉 SEC가 심의과정 특권이 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연설 초안은 기관의 정책이 아닌 작성자의 개인적 의견을 반영하는데 연설문 초안은 어떤 최종 결정보다 보통 선행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PP 심의과정 특권이 개인적인 견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설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이것은 법에 오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왜냐하면 심의과정 특권 분석의 초점은 잠재적인 특권 문제가 정책 형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정책 형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 특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설이 정책 형성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보았을 때 내번 판사가 해당 연설은 정책 형성의 지엽적인 것이다 라고 판단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즉 내번 판사는 해당 연설이 정책 형성의 본질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판단이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SEC는 내번 판사가 해당 연설이 정책 형성의 지엽적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오류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몇 가지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 연설은 디지털 자산의 규제에 관한 정책과 관행을 다루었다는 것이고 또한 연설은 SEC 부서장이 자신의 견해뿐 아니라 부서의 견해를 대변하는 발언이며 또한 그 연설은 SEC 직원들의 중요한 협력의 산물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힘먼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정책 형성과 관련이 있고 또 해당 의견은 개인의 견해지만 부서의 협력하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심의과정 특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고객 특권이 연설문 초안을 보호하기 때문에 7월 판결은 명백히 잘못되고 법에 어긋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설문 초안은 증권법 5조와 관련이 없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로는 심의과정 특권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변호사 고객 비밀유지 특권을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SEC는 힘먼 연설문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SEC는 법원이 2022년 1월 13일, 4월 11일, 그리고 7월 12일 명령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유지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SEC가 그 연설을 적절한 이유로 보류하였음을 발견할 것을 법원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아시겠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을 이의 제기인데요. 별로 달라질 것 없는 내용인데 이의 제기를 위한 분량은 왜 추가로 요청을 했는지 참 가소롭기만 합니다.
이쯤 되면 내번 판사가 SEC에게 위선적이라고 언급했던 내용이 다시금 들리는 것 같은데요. 리플은 2주 내에 이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하고, 그리고 SEC는 7일 이내에 또다시 응답해야 하는데, 판사가 또다시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그 기간이 참으로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어제 변호사 제임스 필란이 리플 SEC 소송 일정에 대해서 정리해서 밝혔는데요. 변호사 제임스 필란에 의하면 리플과 SEC 소송 중 약식 재판 신청 제출 기한은 9월 13일, 그리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10월 18일로 마감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11월 15일은 약식 재판 신청 및 양측 진술 관련 답변서 제출 마감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를 끝으로 해당 소송의 브리핑 절차는 끝이 나고, 이후에 피고와 원고는 토레스 지방판사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일만 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SEC가 얼마나 지연을 위한 머리를 굴릴지 지금 상황만 보아도 참 예상이 가능한 일인데요. 현재 SEC와 리플의 소송에서는 어쨌거나 리플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원고와 피고가 바뀐 느낌의 지경까지 재판의 분위기가 바뀐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관련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든 SEC 본인들이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머릿속 계산이 일반인들에게도 들리는 듯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최근에 오랜만에 올랐던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다시금 폭락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다시 겪고 있는 코인베이스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